600만 캠핑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3,700개 야영장이 텅텅 비어가는 중이고 한때 겨울의 꽃이라 불렸던 스키장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천만 낚시인의 나라라던 대한민국에서 낚시방 사장님들은 손님이 없어 폐업도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예약 전쟁이었던 캠핑장, 리프트 줄이 끝이 안 보이던 스키장, 주말마다 만원이었던 낚시터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을까요? 화려한 불꽃이 꺼진 뒤 차가운 재처럼 남은 아웃도어 산업의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캠핑 산업의 충격적인 현실부터 들여다볼까요? 5년 전 캠퍼 한 명이 연간 장비에 쓰던 돈이 평균 150만 원이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100만 원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이 40% 가까이 증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장비 시장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정작 캠핑장 전체 매출은 2022년 3,100억 원에서 2023년 2,970억 원으로 감소폭이 극히 미미하거든요. 장비는 안 팔리는데 캠핑 떠나는 사람은 줄지 않았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캠핑 불황이 아닌 캠핑 장비 불황이라고 진단하는데요. 신규 유입이 완전히 끊기면서 장비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캠핑은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높은 취미잖아요. 새로운 즉 뉴비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수백만 원짜리 텐트와 수십만 원짜리 의자를 파는 시장이 통째로 무너진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캠핑 문화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2000년대 후반 국민 소득이 늘고 SUV가 보급되면서 캠핑은 새로운 여가 활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캠핑 스타일이 매우 독특한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가 넓다 보니 이동성에 중점을 둔 백패킹이 주류를 이루죠.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메고 트레킹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국토가 좁고 산불 때문에 취사 가능한 구역이 제한되다 보니 이동이 아닌 정주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지정된 캠핑 사이트에 도착해서 가능한 한 화려하고 편안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게 한국형 오토 캠핑의 핵심이 된 거죠.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거대한 쉘터, 고급 의자, 주방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조리 도구들까지 갖춰야 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연 속 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한 대가는 혹독했거든요. 미국의 백패커가 10kg 내외의 배낭 하나로 끝낼 일을 한국의 오토 캠퍼는 수십 킬로그램의 살림살이를 옮겨야 합니다. 캠핑 떠나기 전부터 이미 극한의 노동이에요. 집 곳곳에 흩어진 장비들을 찾아서 차에 테트리스 하듯 싣고 캠핑장 도착해서 다시 모든 걸 내리는 과정의 반복이죠. 이 과정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캠핑의 즐거움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진짜 고통은 캠핑이 끝난 후에 찾아와요. 바로 결로와의 사투, 젖은 텐트를 말리는 일인데요. 특히 겨울철 온도차로 인해 축축하게 젖은 텐트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거든요. 가로 6m, 세로 4m에 달하는 거대한 리빙 텐트를 일반 가정집에서 말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비용 문제는 더 심각해요. 2박 3일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캠핑장 사이트비가 주말 기준 1박에 6만원에서 7만원은 기본이니까 2박이면 12만원입니다. 겨울철 등유 난로는 필수인데 20리터 한 통에 26,000원, 이틀이면 5만원이 훌쩍 넘어요. 6끼를 해결해야 하는 식비는 밀키트와 고기를 좀 담으면 10만원은 우습게 나가죠. 여기에 왕복 기름값과 톨비까지 더하면 주말 캠핑 한 번에 최소 25만원에서 30만원이 지출됩니다. 한 달에 2번만 가도 60만원이에요. 이 돈이면 더 편하고 나은 선택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캠핑은 가성비 여행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장비에 대한 현타도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 시기 사람들은 보복 소비 심리로 캠핑 장비를 사 모았어요. 장비를 사려고 캠핑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 열기는 식었고 이제 장비에 대한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고가의 테이블,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신제품 출시, 캠핑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가격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한몫했어요. 결정적으로 텐트 치고 밥 먹고 불멍하고 텐트 거는 반복적인 패턴에 대한 지겨움이 찾아오는 거죠. 처음엔 특별했던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그저 밖에서 하는 가사노동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에도 인기 캠핑장은 여전히 예약 전쟁 중이에요. 주말 명당은 몇 달 전에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 기이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는 캠핑장을 갑의 위치에 올려놓았고, 일부 캠핑장들은 소위 배짱 장사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낳고 있습니다. 2박 우선 예약, 현금 계좌 입금만 가능은 이제 흔한 일이 됐어요. 특히 오후 2시 입실 정오 12시, 퇴실 같은 펜션을 따라가는 타이트한 입실 규정은 1박 캠핑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죠. 텐트 치고 저녁 먹고 잠들면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밥 먹고 짐을 싸야 하는 수준입니다. 환불 문제는 더 심각해요.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30만 원을 결제하고 글램핑장을 예약했는데 이용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와 강풍 산사태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도저히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여기 글램핑장에 비는 오지만 그렇게 못 오실 정도는 아니에요라는 거죠. 심지어 결제하고 불과 1시간 20분 만에 취소를 요구했는데 1시간 안에 취소해야 100% 환불 가능하다며 위약금을 물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 구제 327건 중 무려 75.2%에 달하는 246건이 바로 이 환불 분쟁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또 다른 기현상을 낳았어요. 바로 캠핑장 창업 열풍인데요. 캠핑장만 차리면 떼돈을 번다는 환상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캠핑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모두 좋다고 할 때 뛰어드는 투자의 끝은 대부분 비극이었죠. 그 비극의 전말을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몇 년 앞서 캠핑 붐을 맞았던 일본은 유루캠프가 촉발한 열풍과 스노피크의 감성적인 디자인이 완벽한 시너지를 내며 시장을 폭발시켰는데 그 열풍은 불과 1년 반 만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점에 섰던 스노피크의 순이익은 99.9%나 증발했고 결국 상장 폐지라는 길을 걷게 됐죠. 대규모 캠핑장을 직접 운영했던 한 사장님의 고백이 충격적이에요. 수십 개의 사이트를 갖춘 대단지 캠핑장을 운영했지만 일반 오토 캠핑장 사업은 결국 접었다는데 이유는 단 하나 수익성이 없어서였습니다. 겨울에 캠핑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전기세가 감당이 안 돼요. 특히 겨울에 전기 난로를 가져오시는 분들 때문에 일반용 전기는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요금이 미친 듯이 뛰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단기 내리면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미치는 거죠. 시설 경쟁도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를 거치며 캠퍼들의 눈높이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거든요. 좋은 경관과 넓은 사이트는 기본이고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이제는 대형 수영장까지 콘텐츠로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스키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겨울만 되면 친구나 연인끼리야. 이번 주말 스키장 콜 외치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하얀 눈밭에서 폼 잡고 사진 찍어서 싸이월드에 올리는 게 그 시절 겨울의 낭만 그 자체였죠. 그런데 요즘은 주변에서 나 스키장 다녀왔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만큼 자주는 안 들리거든요. 실제로 가봐도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리프트 한 번 타려고 1시간씩 발 동동 구르던 그 풍경은 이제 전설 속 이야기처럼 됐어요. 대신 이런 소리만 들려요. 야,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을 가지, 밥 먹는데. 손 떨려서 굶고 탔다. 눈이 안 와서 슬로프가 완전 흙받치던데라는 말들이죠.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바로 돈 문제인데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어느 가장의 영수증 내역을 보면 4인 가족도 아니고 딱 3인 가족 기준 2박 3일 일정인데 총 170만 원이 나왔답니다. 콘도 숙박비 2박에 44만 원, 리프트권이랑 장비 렌탈비 3일치가 66만 원, 식대만 50만 원이 나왔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식당 갔다가 기절할 뻔했대요. 돌솥 비빔밥 한 그릇에 2만 5천 원이라니 사장님이 비빔밥에 금가루라도 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기름값 톨비 같은 거 다 더하니까 총 170만 원, 3일 놀고 17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골프만큼 비싼 운동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옛날엔 시즌권 하나 끊고 셔틀버스 타고 다니면서 라면 먹고 1년 내내 50만 원으로 뽕을 뽑았다는 전설의 헝그리 스키어들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들은 더웁니다. 강습을 받아야 하잖아요. 인터넷 검색 기준으로 기본 2시간 강습이 15만 원 선인데 리조트 소속 강사님께 제대로 배우려면 2시간 반에 32만 원까지 부른다고 하거든요. 이러니 젊은 친구들이 스키장을 가겠습니까? 2030 세대 입장에선 이 돈이면 동남아 항공권을 끊거나 최고급 호캉스를 가고 말죠. 비싸서 안 간다는 느낌을 실제 데이터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한국스키장 경영협회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스키장의 황금 연휴 전성기는 2011년 12년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연간 이용객 수가 무려 600만 명이었거든요. 겨울만 되면 국민 10명 중 1명은 스키장을 갔다는 얘기죠. 하이원, 용평, 무주, 비발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들은 리프트 줄이 끝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거짓말처럼 내리막길을 걷다가 코로나 때 결정타를 맞고 146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반 토막이 난 거죠. 최근에 좀 회복해서 400만 명 수준이라는데 전성기에 비하면 여전히 반토막이에요. 사람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을 닫죠. 2009년에 전국에 17개나 되던 스키장 지금 몇 개 남았을까요? 이미 베어스타운, 스타일, 이글밸리 같은 곳들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딱 일본 꼴 나고 있다면서 한숨을 푹 쉬고 계세요. 일본도 스키장 절반이 문을 닫았거든요. 제가 직접 강원도 대표 스키장인 하이원 리조트에 다녀왔는데 상황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평일도 아니고 주말 그것도 토요일 오전 11시였거든요. 보통 때면 발 디딜 틈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매표소도 한산, 식당도 텅텅, 슬로프는 저 6인승 리프트 혼자 탔습니다. 황제 스키인 줄 알았어요. 비싼 가격과 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운 진짜 적이 있어요. 바로 날씨입니다. 스키장은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장사거든요. 근데 하늘이 이제 스키장을 선절하고 있습니다. 작년 뉴스 보셨나요? 눈 대신 비만 주룩주룩, 알프스 스키장 폐쇄라는 기사가 났었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년설이 있을 것 같은 프랑스 알프스조차 눈이 안 와서 85년 만에 문 닫은 곳이 생겼습니다. 인공눈으로 버티다가 적자가 100억 원 넘게 쌓여서 결국 포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강원도 정선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인데도 11월 말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습니다. 영하로 떨어져야 제설기를 돌리는데 날이 따뜻하니 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5년 전만 해도 11월에 개장하던 곳들이 이제는 12월 중순은 돼야 겨우 문을 엽니다. 개장은 늦어지고 폐장은 빨라지고 영업일수가 짧아지니 매출이 나올 리가 없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지역 경제가 박살이 나요. 평창군은 1도 오르면 관광 수입이 4천만 원씩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눈을 못 만드니까 돈을 들여서 인공눈을 뿌려야 하는데 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해요. 전기료, 물가, 비용은 폭등하는데 손님은 줄어드는 구조가 지금 스키장이 처한 기후적 파산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키장들도 가만히 죽을 순 없겠죠. 눈물겨운 생존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전략으로 통합 시즌권을 내놨어요. 최근에 스키어들 사이에서 난리 났던 엑스오 시즌권 들어보셨나요? 하이원, 용평, 웰리힐리 등등 스키장 5곳을 시즌 내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티켓인데 카드 할인 받으면 3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전엔 한 곳 시즌권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는데 5곳 합쳐서 30만 원대라니 이건 사실상 떨이 판매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자녀 시즌권 한매 무료 증정까지 제발 아이들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거죠. 또 다른 전략은 스키장 간판 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키장이 아니라 테마파크라는 거예요. 스키 안 타는 사람들도 오게 만드는 건데요. 하이원 리조트가 운탄고도 케이블카라고 스키 장비 없이 그냥 몸만 올라가서 커피 마시는 상품을 엄청 밀고 있더라고요. 정상에 있는 카페가 아메리카노 한 잔에 8,000원이나 하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스키어보다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워터파크 키우고 골프장 늘리고 결국 스키장 적자를 다른 걸로 메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스키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솔직히 암울합니다. 2030년이 되면 경기도권 스키장은 영업 가능한 날짜가 고작 50일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어요.
1년에 2달도 장사를 못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키장 가는 주력이 누군지 아세요? 여전히 40대, 50대예요. 20대, 30대 신규 유입이 뚝 끊겼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따뜻한 방에서 게임하거나 인스타 핫플 찾아다니지. 춥고 비싸고 배우기도 힘든 스키를 굳이 찾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낚시 산업의 몰락을 살펴볼까요? 한때 등산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민 4명 중 1명이 즐긴다던 천만 국민. 취미 낚시 산업 전체가 보내고 있는 구조 신호입니다.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베란다 구석이나 창고 깊숙한 곳에 낚싯대가 없는 집이 없었잖아요. 한때는 주말만 기다리게 했던 설렘이었고 우리 아버지들의 유일한 해방구였으며 친구들과 밤새 떠들던 무용담이 묻어있는 물건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주말에 바다 낚시 한번 간다고 칩시다. 새벽 이동 기름값 톨비 합치면 왕복 5만원에서 6만원 나오죠. 현장 가서 배 탑니다. 승선비 보통 10만원, 비싼 건 15만원, 20만원까지 부르거든요. 여기에 낚싯대 빌리고 바늘 사고 미끼 사고 물고기 모으는 밑밥까지 사면 20만원 그냥 우습게 증발합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이 절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국제유가 떨어져서 기름값 내려가도 배싹은 요지부동인데 유가 조금만 오르면 어쩔 수 없다면서 칼같이 올립니다. 지역 협회끼리 암묵적으로 가격 딱 정해놓고 담합하는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의 카르텔이죠. 낚시인들이 떠나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바로 낚시의 본질 손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비싸도 고기 잘 잡히면 한국 사람들 갑니다. 재미만 있으면 돈 안 아끼잖아요. 근데 고기가 없어요. 사장님들 표현을 빌리면 물고기들이 파업했다고 합니다. 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고기들이 깊은 곳에 박혀 있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입을 닫아요. 물이 병들었죠. 농약 폐수 흘러들어오는데 물고기라고 멀쩡하겠습니까? 더 우픈 현실은 자연산은 씨가 말라서 중국산 양식, 붕어 일명 짜장 붕어를 풀거든요. 근데 얘네가 양식장 사료 맛에 길들여져서 낚시꾼이 던지는 지렁이를 안 먹습니다. 야생성이 없는 거예요. 동네 낚시방 사장님들도 죽을 맛이에요. 서울 노원구에서 40년 낚시방 운영하신 사장님을 만났는데 가게가 그냥 멈춰버린 시계 같았습니다. 예전엔 여기가 사랑방이었잖아요. 아저씨들 모여서 커피 마시고 김씨 어디가 잘 돼? 하면서 정보 교환하고. 근데 지금 제일 비참하게 만드는 건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손님의 행동입니다. 가끔 젊은 친구들이 와요. 낚싯대 들어보고 릴도 돌려보고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제가 신나서 설명해주죠. 근데 다 듣고 나서 폰을 딱 꺼내요. 제 눈앞에서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합니다. 아, 사장님 죄송해요. 인터넷이 3만원 더 싸네요 하고 나가버려요. 일명 쇼루밍이죠. 가게는 그냥 물건 만져보는 전시장이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알리 같은 중국 직구 공습이 핵폭탄급입니다. 중국산 카본 낚싯대가 국내 제품 반값 아니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품질도 솔직히 요즘 중국산 쓸만해요. 동네 낚시방이 사라진다는 건 초보자들을 이끌어줄 멘토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해서 더 안타깝습니다. 산업이 살려면 젊은 피가 들어와야 하는데 낚시터 가보면 60대, 70대가 주류예요. 청년 회장이 50대라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20대들한테 낚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반응이 거의 혐오에 가까웠어요. 이 친구들 키워드는 딱 2개 도파민 그리고 효율입니다. 23살 대학생 친구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미쳤다고 그 짓을 해요. 5시간 물만 쳐다보고 결과도 없는데 가성비 시성비 최악이에요. 그 시간에 게임하면 랭크라도 올리고 헬스장 가면 근육이라도 붙여. 요즘 세대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낚시는 본질적으로 지루함을 견디는 행위잖아요. 도파민 중독 시대랑 안 맞는 겁니다. 게다가 인스타 각이 안 나와요. 골프는 옷 예쁘게 입고 잔디밭에서 찍으면 폼 나잖아요. 근데 낚시는 떡밥 냄새 나고 구멍 조끼 입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아저씨 같다 할아버지냐 소리 듣습니다. 물론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남은 곳들은 아주 독하게 고급화로 갔습니다. 일명 황제 낚시인데요. 입장료가 10만원 육박하는데 시설이 호텔이에요. 방갈로에 에어컨 냉장고는 기본이고 짜장면 시키면 드론으로 배달해줍니다.
이런 곳은 돈 있고 매너 있는 소수 VIP만 받겠다는 전략이죠. 결국 낚시도 양극화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쾌적하게 즐기고 서민들이 즐기던 저렴한 낚시터는 사라지고 이제 낚시는 국민 취미가 아니라 골프보다 진입장벽 높은 마니아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사와 바가지 요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실종, 효율과 비주얼을 따지는 젊은 세대 외면,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대한민국 낚시 산업은 지금 소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뒤면 낚시가 박물관에서나 보는 취미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캠핑, 스키, 낚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아웃도어 산업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라는 달콤한 꿈은 끝났고 평일에도 북적이던 곳들은 다시 주말 장사로 돌아왔죠. 전국 3,700개를 넘어선 캠핑장들, 반토막난 스키장, 이용객, 문 닫는 낚시방과 낚시터들은 이제 생존을 건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낭만을 쫓던 시대는 저물고 거대 자본을 투입한 리조트형 시설만이 살아남는 규모의 경제가 시작된 거예요. 퇴사하고 캠핑장이나 낚시터나 해볼까라는 막연한 꿈은 이제 쪽박을 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신규 유입 단절, 기존 유저의 피로도 누적, 살인적인 비용, 그리고 막강한 대체제의 등장. 그럼에도 지금이 기회라며 우후죽순 생겨나는 시설들, 이 모습이 버블이 터지기 직전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타오르는 모닥불은 낭만과 추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꽃은 언젠가 사그라들기 마련이에요. 지금 한국의 아웃도어 산업을 둘러싼 불꽃은 마지막을 화려하게 불태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대박이라는 말에 이끌려 캠핑장이나 낚시터 창업을 꿈꾸거나 무리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려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꿈을 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곧 터져버릴 거품의 마지막에 올라타려는 것인가?